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챔피언을 찾아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 월요일 첫 거래일이죠. 네, 월요일 날은 내일 또 휴일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간밤에 저번 주에 이제 금요일장에 미국 시장이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향을 받지만 지금 지수 때는 이제 상단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수를 분석할 때는 추세를 보는 거예요. 추세는 살아있는 추세지만 이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 자리대예요. 이게 이 박스권 상단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월요일 날에 처음에 봐야 될 거는 이제 주봉을 보는 거예요. 주봉. 그러니까 주봉이라고 하면 한 주간에 봉 하나씩 나오는 건데요. 지금 보면 우리가 저번 주까지 봉이 3개 갔었어요. 하나, 둘, 3개의 봉이라고 하거든요. 하나, 둘, 3개. 그럼 우리가 3적 이르기라 그래요. 그래서 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가 박스권 상단에 있는 지수에 이번 주는 좀 조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 분석인데요. 이번 시장은 이번 연도는 주가가 조정이 들어온다 그러면 물량을 늘리는 시장이고 파는 시장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가 강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락 쪽보다는 눌림목이나 조정이 들어올 때 물량을 늘리는 전략을 쓰인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우리가 이 컨택을 할 때 업종의 순환 사이클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그래서 뭐 중심은 차반이라고 놓고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중심에 놓고요. 1월부터 우리가 5월 달까지 보면 전체적으로 주도주였던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가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사이클이. 마지막에 반도체가 올라가면서 이 순환 사이클은 다 끝났고요. 그러면 도대체 6월 달은 어느 업종이 갈 거냐라는 것들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소외되었던 업종들이 반등이 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선업종,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그다음 플랫폼 쪽 이런 쪽들이 그동안 못 갔던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는 이 업종의 움직임을 우리가 잘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특히 제약바이오 사이드 쪽에서 학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학회에 참여하는 업체들을 잘 컨택을 하셔서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한 여러 가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실적이 있는 종목으로 우리가 컨택하는 것도 6월을 잘 넘길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이 상단에서 좀 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가지 말고요. 좀 더 지켜보는 전략. 그래서 당분간은 이번 주는 좀 관망하는 전략. 그래서 조정이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주고요. 뭐 조정이 들어온들 그동안 못 올라가는 업종에서 튀어 올라오니까요. 그쪽 포인트로 잡고 그다음에 6월 달에는 거래소보다 코스닥을 조금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코스닥이 보면 지금 보면 이 매기가 탄력이 되게 좋아요. 코스닥 조정이. 그래서 짧게 치는 그 테마 위주로 그다음 오늘은 지금 반도체 리튬 관련주가 많이 움직이죠. 이렇게 순환 사이클을 많이 도니까요. 그런 업종 우리가 잘 컨택한다면 6월 달에도 괜찮은 시장의 모습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의 기조는 올해는 계속 매수해요. 지금까지는 한 12조 정도 매수를 했는데요. 연말까지는 계속 매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외국인들이 저점에서 많이 사는 대형주 위주로 관점 포인트를 그쪽으로 무게를 두신다면 이번 연도의 시장은 괜찮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뭐 시장이 올라가도 여러분들 종목이 안 가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 종목이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1시간 동안 해결될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377-026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삼성중공업은요. 5,800원에요. 10% 샀는데요. 네.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네. 삼성중공업 팔고 동군당을 사고 싶은데 그것 괜찮은지 아니면은 삼성중공업을 좀 더 들고 가는 게 좋은 건지 궁금해요. 아, 그래요? 네. 두 종목이 다 좋으니까 그 종목 다 사면 안 돼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삼성중공업도 좋고 종군당도 좋아요. 그럼 다른 거 파서 종군당 사는 게 나아요. 삼성중공업은 추세가 만들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팔 필요가 없어요. 좀 더 움직였어요. 이 조선 섹터들이 이번에는 그 순환 사이클이 도는 게 6월에는 조선 섹터를 잘 봐야 돼요. 그다음 화학 섹터, 뭐 그런 것도 많이 못 갔던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조선 업종이나 화학 업종도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좋고 종궁단도 제약바이오 중에 실적에 받쳐주는 거라 바닥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팔러 이를 옮기지 말고 가지고 있는 종목을 팔아서 종궁당 사는 게 어떨까요? 두 개 다 갖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종군당을 지금 사도 괜찮은 나쁠 건가요?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는 올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6월에 좀 잘 보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삼성중공업은 7,000원까지 홀딩하셔도 돼요. 지금 팔지 마세요. 좀 더 갖고 가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뭐 7,000원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7,000원까지 가져가자. 코멘트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HD 현대요. 매수가 비중은요? 7만 원에 50%요.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거? 이 종목? 사신 이유가? 좋다고 그래서 샀는데. 누가 좋다고 그랬어요? 예. 누가? 다들 이게 분사돼가지고, 이게 딱 분사돼가지고, 선제중공업에서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분사돼가지고. 근데 현대중공업은 지금 잘 움직여요. 근데 HD 현대는 조금 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자리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레벨업 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안 가서 좀 불편하지만 시간을 주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네. 괜찮아요. 어떤 게 불안하세요? 아유, 손해볼까 봐 그 불안하고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을까 하고요. 네, 이 수익을 볼 수는 알 수 있어요. 시간만 주신다면 이 종목은 이제 레벨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65,000원, 7만 원짜리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더 하반기까지 좀 끌고 가면 이 상단이라 그래요.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사이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되게 좋아요. 근데 우리 시장에서 사신 가격이 좀 높은 자격이에요. 좋은 자리는 아니거든요. 다시 레벨업이 될 거니까 좀 들고 와서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파시면 돼요.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대웅제약이고요. 매수가 비중은요? 122,300원에 8%입니다. 최근에 사셨어요? 아니요, 얼마 전에 그 대웅제약이 소송이 됐을 때 네. 그때 급락 나왔을 때 그때 샀거든요. 왜 급락을 좋아하세요? 네, 아무래도 급락 나오면 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 급락을 이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아이디어를 하나 줄 때는 이렇게 우리가 패턴이라 그래요. 이제 급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래가 실렸냐 안 실렸냐를 봐야 돼요. 이제 주가가 이렇게 급락 나오잖아요. 뭐 이슈가 됐든 뭐가 됐든 주가가 급락이 나올 때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거는 이 밑에 거래가 이 거래 있죠. 이렇게 거래가 실려서 나왔냐 실리지 않았냐 이걸 잘 봐야 돼요. 근데 이 거래는 실렸어요? 실리지 않았어요? 빠질 때? 실려서 나온 거예요. 그쵸. 그럼 거래가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많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급락이 나올 때 거래가 없이 빠지는 것들은 다시 끌어올리는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주가는 가장 중요한 게 이 거래는 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돈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자, 이해됐죠? 예.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는 거래가 없다 그러면 따라가고 거래가 많이 실렸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더 밀려요. 이게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없다는 거는 사람을 팔지 않고 호가를 줄여서 주가를 내렸다는 거고요. 근데 거래가 실렸다는 거는 호가 밑으로 물량을 팔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거래가 실린 거예요. 그 돈이 많이 나간 거예요. 이만큼 있던 돈이 이만큼 나가면 주가가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그러니까 그때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런 테크니컬 방법으로 접근할 때는 주가가 빠졌을 때 급락 나왔을 때 거래가 실렸다 그러면 사면 안 돼요. 알겠죠? 예. 그리고 멘토님 네. 지금 일봉 차트가 보니까 60일선 위에 좀 있는 것 같던데 조금 지금 아마 멘토님도 또 6월달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괜찮다고 괜찮아요. 하셨고 60일선 좀 많이 보시기 때문에 네. 여기서 지금 조금 더 살까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네. 홀딩하는 게 나을까요? 조금 늘리는 게 나을까요? 좀 늘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가 61선이라고 하면 예. 이게 그 추세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예. 근데 대형주는 이 61선 추세 가지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추세 매매하고 공간 매매의 두 가지 포인트를 딱 봐요. 추세 매매는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 추세 매매, 공간 매매는 바닥 밑에서 61선에 공간이 있는 곳에서 공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가격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요만큼 공간이 있죠. 여기 저항대까지 이게 뭐라고 하냐면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이 공략을 하는 게 이 저점의 매수예요. 근데 이 종목은 여기까지 공략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급락이 나왔고 지금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네, 지금 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지지 않죠. 예. 여기 보면 어느 급락이 나오고 요 라인부터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죠. 예. 이건 뭐냐면 여기가 저점일 확률이 많아요. 이게 지금 2개월 동안 이 가격을 놓았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15만 원까지 홀딩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좀 더 사서 갖고 가는 게 나을 거예요.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꼭 다음에 전화 받을 땐 수익 많이 냈다고 자랑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영광입니다. 네, 아니,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삼성화재고요. 아, 삼성화재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네, 20만 1,000원인데 50%고요. 네, 네. 이게 산지가 3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갖고 있다 보니까 사고 나서 한 번 올랐을 때 못 팔아서 네. 이렇게 오래 갖고 있게 됐어요. 네, 그러셨구나. 근데 지금 네, 수익권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세가 조금 살아났나 싶어서 언제 네. 팔아야 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게 추세라고 하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추세라는 것들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60일선 추세를 많이 봐요. 근데 네. 이 종목의 특징은 뭔가를 먼저 봐야 돼요. 이 종목은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움직일 때 어느 때가 움직이냐면 금리의 영향을 많이 봐서 금리의 영향이 있어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렇죠, 맞죠. 금리 영향. 이 보험 관련주는 네네. 거의 보면 금리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그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네. 이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올라감에 있어서 부딪히는 가격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딱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매물대라 그래요. 매물대라고 하면 뭐냐면 여기 보면 여기 가격 25만 원 떨어지죠. 이렇게. 그죠? 여기 보면 또 네네. 25만 원 받고 떨어지고. 그러면 얘도 25만 원 보면 네.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보여요. 있어 보이죠. 그러면 이거 저번에도 네. 오래 갖고 계셨으면 아, 이 가격은 팔 걸, 이 가격에 팔 걸, 이 가격에 팔 걸 고민한 적 있죠. 아, 후회한 적 있죠. 네. 이번에도 또 이 가격에서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은 팔면 돼요. 아, 그럼 그 가격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어요. 이 꺾이는 자리라 다시 양봉 들어왔잖아요. 이건 N자라 네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뒷심이라 그래요. 이 추세, 네. 이 60일선이 살아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눌렀다가 네. 한 번 더 여기 매물을 출하할 거예요. 그게 3천장이라 그래요. 머리 3개, 여기 3개. 네. 근데 이게 네. 고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어디냐면 딱 중간값이라 그래요. 여기 고점과 네. 저점의 중간값. 그죠? 네. 딱 중간값이 언저리에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볼게요. 네. 여기 고점이 딱 보고 TV 보시죠. 여기 네.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요 위에 한번 보세요. 여기가 어디에 딱 중간에 있죠? 네. 중간값. 그러니까 이 중간값을 출하해서 시장이 좋거나 이 회사의 뭐 실적이 좋거나 그다음에 금리의 변화가 있으면 그때 레벨업이 돼요. 그러니까 25만 원에 판다 생각하고 고가까지 갖다 이번에 파세요. 그러면 돼요. 비중 줄이세요. 전량을 다 팔아야 될까요? 비중 비중을요? 줄이시는 게, 네, 비중 줄이세요. 그래서 만약에 전량을 다 매도. 네. 저는 저 같으면 전량 다 매도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팔아서 업종을 바꾸는 게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격을 네. 지금 말씀하신 고가격선에서 전량 매도 이렇게 분할 매도하는 게 아니라 전량 매도하는 게 나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저는 전량 매도할 거예요. 얘는 이제 25만 원 라인에 흐름이 유지되는 걸 봐야 되는데 섹터가 좋은 네. 섹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트렌드 네. 가장 중요한 섹터 차반이가 주도주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런 보험 네. 쪽은 주도주가 될 수가 없어요. 사이드 업종은 될 수 있어도 사이드 업종이라고 하면 이벤트가 있을 때 움직이는 종목이고 얘가 주도주로 갈 확률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괜찮고 뭐 AI, 뭐 챗GPT, 반도체, 2차전 이쪽으로 돈이 많이 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네. 어느 정도 사이드에서 수익이 난다면 팔고 업종을 변경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참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홍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어느 예. 종목에 전화 주셨어요? 예, CJ 대한통운 아, 20% 많이 13만 3천 원. 많이 고생하셨겠다. 그죠? 예, 고생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고생하고 있죠. 아, 우리- 뭐 그냥 예. 견디고 있습니다. 아, 올라가겠죠. 너무 많이 힘들으니까. 그죠? 이게 떨어지면서 견디는 거고 올라가면서 견디는 거고 하늘과 창차이거든요. 그렇죠. 맞죠? 예, 너무 많이 힘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어쩔 이제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 봐요. CJ 대한통운은 누구라도 대한민국 사람은 다 알죠? 그렇죠. 대한통운 물류, 그렇죠. 예. 택배 예, 이렇게 예. 우리가 보면 돼요. 예, 예. 근데 우리가 예, 다음에 예. 살 때는 지금 소비를 많이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우리 시청자님 보면 뭐 돈을 많이 써요. 막 인터넷 막 주문해가지고 막 이게 아유, 온라인 쇼핑 예, 줄었죠. 예, 예,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죠. 그러면 이 회사는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예, 받겠죠. 아, 그렇죠. 이게 단순한 거예요. 주식이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어때? 예, 주가가 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예, 떨어지죠. 떨어지죠. 그걸 예. 우리가 생각했으면 예. 사셨을 거예요, 안 사셨을 거예요? 아유, 그걸 다 할 것 같으면 안 사죠.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살 때 생각을 한번 하는 거죠. 그죠? 예, 우리가. 그렇죠. 예, 그걸 예.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지금 떨어졌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예, 예. 내가 주식을 삶에 있어서
이 업종이 어떤 거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라고 예측을 하는 게 스토리텔링이라 그래요. 내가 한번 생각을 네. 하고 그다음에 얘가 올라갈 확률과 떨어질 확률을 보자라고 했을 때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가격이 쌈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올라갈 확률의 이슈가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가 이 종목 사야지 말아야 될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다음부터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조금 더 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좀 편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네, 한 10% 정도 네, 비중을 좀 더 늘리면 어떨까? 지금 자리가 좋아요. 어디쯤에 가서 해야 할지. 괜찮아. 지금 좋아요. 지금요? 네. 왜요? 왜 좋다? 왜 지금 사라고 아니요, 그럴까? 그렇게 지금 TV 봐서는 많이 그래도 자리가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전화기를 볼 때는 네. 완전히 직선 같은 그래요. 아직도 빠지지 않을까 아니 안 싶어서. 빠져요. 이건 뭐냐면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하냐면 악재라 네. 그래요. 그러니까 악재가 다 반영됐어요. 주가는 미리 끌어오거든요. 네, 그렇죠. 나쁜 걸로 이제 다 한참 끌어왔기 됐으니. 때문에 많이 밀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쁜 게 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이게 추세를 네, 만들어서 예. 쭉 가기보다는 어느 선까지는 네.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이게 25% 반등이라고 해서 이 종목은 12만 원까지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조금 더 물량을 늘려서 갖고 가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그럼 12만 조금씩 살까요? 네, 조금씩 사면 돼요. 아니면은 아니 조금씩 사면 돼요. 조금씩 살까요? 예. 예. 그럼 이 자리는 빠지잖아요. 더블 바닥 잡은 자리이기 때문에 바닥을 나온 게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네. 9만 원부터는 상승해서 움직이니까 9만 원에 되면 사세요. 추가를 지금 내리지 말고 그래서? 9만 원대. 지금 좀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추세가 만들어질 때 9만 원 라인이거든요. 9만 원 넘으면 그때 추가를 매수하세요. 그게 훨씬 더 빨라요. 알겠죠? 예,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힘내시고 12만 원 되면 전화 주세요. 건강하시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네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저 갤럭시아 머니트리아 13,650원에 30%요. 이름 딱 들으니까 좀 힘드실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이걸 네네네. 이 종목을 사신 이거를-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그때 방송 보고 샀는데 그냥 어떻게 다 놓쳐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추매를 해야 되나 손절을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전문가를 하고 있고 앞에 전문가로 지금 나서고 있지만 이런 네. 종목은 우리 전문가들은 추천하면 안 돼요. 어, 이런 종목들은 개인이 할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이게 변동성이 센 종목이라 네네. 저는 할 수 있어도 우리 시청자님이 할 수 없으면 제가 권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만큼 빠른 종목이라는 거예요. 변동성이 되게 센 종목이 테마로 붙어갖고 이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뭐 좋은 종목이라도 시청자님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얘기해 줘야 편안하게 할 수 네. 있지만 이런 거는 잠깐 타이밍을 놓치면 급락이 나와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 우리가 방송을 뭐 여러 가지 뭐 매체를 보더라도 이 종목이 네. 좋아요라고 하면 무조건 사지 말고요. 한 주 네. 사봐요, 한 주. 한 주를 사놓고 지켜보다 이따 사세요. 알겠죠? 그게 요령이니까. 네네네. 알겠죠? 이건 좀 다시 돌려서 올라가요. 돌려서 올라가 얼마까지 가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8,000원. 이 전자결제해주나 이렇게 이 정자결제해주나 뭐 이런 그 테마로 묶인 종목들은 급등락이 네. 되게 심해요. 그래서 이 순환 사이클을 돌거든요. 이 자리는 다시 네네. 튀어 오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들고 네. 있다가 8,000원 넘어가면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그때까지 홀딩. 더 사지는 마세요. 네네. 예,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에는 주식을 살 때는 꼭 한 주 먼저 사보고 그다음에 움직이는 거 보고 사세요. 추가하세요. 알겠죠? 네네. 네, 그렇게 한번 대응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코오롱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34,000원에 5%요. 그죠. 잘 안 움직이죠. 네. 많이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렇게 주식을 살 때 되게 고민스러운 게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까 올라가지 않을까. 올라가면 좋을 건데 올라가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면 네. 자리라 그래요. 그게 업종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트렌드가 돼 있고요. 시장의 중심이 될 거고 돈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을 우리가 알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일반적인 주식하는 분들이 이게 앞으로 올라갈 거예요, 떨어질 거예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게 뭐냐면 저기 이렇게 검은 선 있죠. 제가 이렇게 검은 선 네네. 만들어놨죠. 네네. 이 검은 선이 어때요?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러네요. 그렇죠? 여기는 또 올라갈 때 뭐 볼게. 이 올라갈 때는 어때? 이 검은 선이 계속 어떻게 위로 올라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이 검은 선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검은 선이 떨어질 때는 사면 올라갈 확률보다 떨어지는 확률이 더 많은 거죠. 이거 네, 보면 네, 네. 그죠? 여기도 검은 선이 올라가 있고 검은 선이 떨어질 때는 주가가 막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검은 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렇죠. 이게 추세라 그러는 거예요. 네. 이게 추세는 주식은 추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한 방향 이렇게 만들고 한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고 계속 그 방향으로 가요. 주식의 성질이.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면 많이 떨어지게 되고 많이 떨어지면 많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걸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이클은 어때요? 이 코오롱 같은 거 화학 업종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네.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네, 이제 네. 매수할 때는 이 검은 선 밑에 있을 때 하향 추세 있을 때면 사면 돼야 안 돼요?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검은 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그럼 안 사면 되죠. 떨어질 때는 안 사야죠. 안 사야죠. 그러면 이제 검은 선이 이렇게 올라갈 때 사면 되는 거죠. 그 주식을. 네. 그럼 내가 이렇게 고생을 안 해도 돼요. 네. 좀 이해됐죠? 그래서 네. 검은 선이 뭐야? 그럼 60일선이라 그래요. 아하, 60일선을 예. 진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진하게 만들면 이게 네. 올라갈 추세고 떨어질 추세.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예.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다음에 사실 때는 그걸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화학업종은 네. 하반기에 괜찮아요. 코오롱이나 코오롱인더나 노테케미칼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하반기는 괜찮아요. 가격을 눌렀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때는 반등이 들어올 거니까 굳이 지금 팔지 말고요. 25,000원 되면 추가 매수하세요. 예. 지금 고맙습니다. 하지 한 말고요. 4년 됐어요. 네,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이게 46,000원까지, 예. 이거 35,000원까지 왔었는데 작년에. 그때 팔려고 하니까 안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팔 때는 또 네. 하나 요령을 저희 습관을 기르세요. 그냥 위로 네. 걸어놓지 말고요. 네. 어차피 지금 5원, 10원, 100원 더 수익을 얻으려고 네, 우리가 매도를 걸어놓는 거잖아요. 예, 정말 안 맞아요. 좋으면 내게 안 팔리고 밑으로 자꾸 빠져요. 이것처럼 그죠? 네네. 그때 팔렸으면 좋겠는데 안 팔렸잖아요. 내 호가 위해서. 그러니까 다음에 팔 때는 5원, 100원 좀 덜 손해 보더라도 빨리 파세요. 밑으로. 예. 어차피 팔 거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이게 주식이 나중에는 내가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내가 뭐 좀 안 좋다 그러면 내 거 안 팔리고 그냥 밑으로 계속 빠져요. 그러니까 맞아, 그러더라고요. 원래 주식이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팔고 싶을 때 다른 사람도 팔고 싶기 때문에 그 가격에 네네. 사람들이 많이 팔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그 가격까지 안 예. 올리고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으니까 다음에는 밑으로 팔으세요. 알겠죠?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이번에는 잘 팔 수 있을까요? 하반기까지 좀 홀딩하고 가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저기 CMG 제약 네. 2,180원에 40%요. 이게 좀 변동성 되게 센 종목이고 어려워요. 이 종목 쉬운 종목은 아니에요. 사신 지 오래됐어요? 아니, 얼마 한 2개월 정도. 그래요? 이게 사신 이유는? CMG 제약이 네. 계속 떨어졌잖아요. 네.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떨어진 상태에서 이게 행보 기간이 쭉 이어지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요. 그러면서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제약 쪽을 갖고 가고 싶은데 네. CMG 제약이 이게 괜찮을 것 같아갖고 네. 갖고 가도 되냐고 여쭤보고 싶었어요. 잘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신 게 있잖아요. 네네. 제 생각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종목은 지금 바닥에 있잖아요. 아까 이게 좀 많이 빠졌고 몇 년 빠졌고 옆으로 이렇게 횡보한다는 거는 가격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네네. 맞잖아요. 이게 계속 더 빠지지 않고 계속 횡보한다는 거는 모멘텀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 업종에 네. 돈이 들어올 때 그 때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빠지질 않아요. 이 가격에서는. 그래서 사놓으면 올라가요. 그러니까 네. 포인트를 잘 잡았어요. 근데 조금 더뎌요. 좀 더디게 갈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좀 더디잖아요. 네. 예, 보니까 제약주가 요즘 흐름을 많이 탔는데 네. 다른 주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다 떨어졌는데 네. 한미약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한 테포 올랐잖아요. 근데 네, 맞아요. CNG 제약은 지금 바닥에서 계속 기고 있어갖고 이거를 계속 이렇게 행보를 하는데 갖고 네. 있으면 갖고 있다가 다른 거 올라가는데 이 행보에다가 그냥 끝나버릴까 봐. 아니야, 끝나지 걱정돼서 않아요. 여쭤보고 그러니까 싶어요. 아니 끝나지 않고 순환매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먼저 움직이는 네네. 업종과 먼저 움직이는 종목이 주도주라 그래요. 이게 대장주라 그래요. 그다음에 그 밑에는 네. 1등주라 그래요. 얘들 먼저 올라온 다음에 그다음 나머지 올라요. 네. 주식시장 제약보에서 네. 가장 많이 올라온 게 유한양행이에요. 바닥에서 엄청 네네. 많이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네. 움직이고 뭐 한미약품 얘들도 막 종근당 막 이런 거 바닥에서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형주 쪽으로도 매기가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언제 움직이냐고 할 때 거래가 붙었을 때 근데 지금 거래가 없잖아요.
네네. 밑에 거래가 이제 붙을 때부터 이제 움직일 거예요. 그때 이 CMG의 네. 특징은 되게 강해요. 탄력이 좋아요. 이 빵빵 치고 올라가요. 이 종목은 네네. 이 성격 자체가 이게 탄력이 좋은 종목이라 좀 갖고 있다가 강하게 들어온 날 팔고 나오면 돼요. 아,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서 이게 목표가는 2,500원, 1차 2,500원, 네. 그 다음에 2,500원 넘어가면 좀 더 홀딩해도 돼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느 종목이세요? 캔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유틸렉스요. 매수가 비중은요? 9,000원이 40%예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아는 사람이 네. 사서 사라 그랬어요? 샀는데, 네. 네. 이게 제약바이오가 그동안 진짜 개인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맞죠? 막 네. 제약바이오에서 다 떨어지고 다른 업종 올라가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 하반기부터는 좀 움직일 수 있어요. 뭐 지금 뭐 유틸렉스는 아직까지 저기 바닥에 있지만 다른 바이오 관련주들은 반등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좀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네, 아니면 물 타야 돼요. 아니, 하지 어떻게 해야 마세요. 돼요? 이거는 더 사지 마요. 아. 더 사지 마시고 아하.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제 실적이 없는 것들은 못 움직여요. 근데 이 회사는 실적이 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거든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때 팔고 나오면 돼요. 근데 그나마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때 되면 그냥 무조건 팔지 마. 그때 파세요. 알겠죠? 좀 갖고 있다가 손해보지 마시고요. 좀 더 들고 있다가 네. 내 가격 오면 팔고 그때 나오시고 다음에는 이런 주식 사지 마세요. 알겠죠? 이제 실적이 없는 네. 거. 알겠죠? 그럼 내가 잘 모르잖아요. 네. 내가 이 종목을 살라 그러는데 이 회사의 실적이 얼마 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 증권사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내가 이거 살라 그러는데 내가 지금 쓰는 증권사로 전화하셔서 이거 실적이 어때요? 이거 사도 되고 이런 물어보셔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물어본 다음에 사시는 게 처음이라서 예, 그러니까 잘 처음이니까. 몰라서. 예. 예. 이게 뭐 주식시장이 좀 냉정한 게 뭐냐면 처음이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감싸주고 좀 해주고 싶은데 이 주식시장은 처음에 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 돈 뺏어가요. 그렇죠. 이게 그 돈을 뺏는 거예요,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다음엔 사실 때는 꼭 물어보고 사세요. 알겠죠? 실적이 있냐, 네. 지금 이 가격이 밑에서 최저가가 얼마고 최고가가 얼마고 지금 현재가가 얼마인가 이렇게 한번 꼭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세요.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힘내세요. 네. 자, 내일 강연회가 있죠. 6월 6일 여러분한테 좋은 그 6월의 전략을 좀 안내해 드리고자 내일 강연회를 마련했기 때문에요. 서울에 계신 역삼에서 진행을 하니까요. 많이 오시면 되고요. 황민영 멘토님은 부평에서 내일 강연회 하니까요. 안내 잘 보시고 6월 전략, 하반기 전략 같이 짰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가지고요. 내일 부평에서는 김두호 멘토님께서 강연을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6월 전략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어느 종목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가 비중? 17,500원에 네네. 20%야. 아, 그래요?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거 좋다 해갖고 샀고 네. 24,000원 가도 안 팔고 있다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네요. 아, 그래요? 뭐 두산 엘리피트는 원전 쪽이잖아요. 네, 네네. 원전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올라가고 기대감 때문에 많이 움직여요. 근데 이 원전 네네. 관련주는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이 모멘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잘 봐야 되는데 이 원전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이 퍼포먼스가 많이 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되게 더딘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 때문에 올라서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원전의 모멘텀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 개화기라고 흔히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앞으로 5년 후
SMR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모멘텀들이 이게 발휘가 우리가 실적으로 보일 때는 조금 더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수익을 얻어내는 방법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두산 엘러빌리티 같은 경우는 19,000원 되면 매도하시면 돼요. 더 끌고 가는 것보다는 모멘텀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 원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시장 파이가 되게 크지는 않은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SMR 소형 원전이라고 하거든요. 이 모듈을 넣는 거거든요. 이 모듈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게 퍼포먼스가 아직도 조금 더 되게 시간을 오래 많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기대감으로 움직일 때 주가의 기대감, 그게 19,000원짜리거든요. 19,000원 되면 매도하고 나오시면 돼요. 알겠죠? 예.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주세요. 좀만 더 기다려 19,000원 되면 꼭 파세요. 알겠죠?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할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 오이 솔루션이고요. 아, 고생 많으시겠다. 5G는 네. 진짜 많이 속속이죠. 단가가 높지 않았으면 네. 좋겠는데 높을 것 같은데. 얼마세요? 지금 이제 무사기 해갖고 22,000원. 아, 그래요. 많이 막 네.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그죠? 네. 이제 뭐 힘들죠. 비중은 몇 프로예요? 비중 25%요. 25%요? 네. 아, 진짜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되게 걱정이죠? 네, 네, 네. 근데 저는 움직일 거예요, 한 표. 아, 정말이야? 예, 이게 5G, 6G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동안에 코로나 피해를 많이 받았어요. 네. 이게 기중기 설치라든지 그 장비 설치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적이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우리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건 통신이에요. 통신 5G하고 6G. 최근에 이렇게 뉴스를 보면 SK텔레콤, 뭐 KT, LG U+들이 이 과징금을 받은 거 아시죠? 5G의 그 속도에 대한 논란 때문에. 그러면 뭘 우리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냐면 5G의 설치가 많이 되지 않았구나라는 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이제 퍼포먼스라 그래요. 이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설치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나올 수 있겠구나. 많은 설치의 양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좀 더 견디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네. 힘들더라도 이 하반기까지 끌고 가면 제가 볼 때는 손해 없이 나올 수 있어요. 아, 제 금액에서요? 네, 이 목표가를 25,000원 잡으세요. 아, 25,000원까지 꼭 끌고 가봐요. 조금만 더 힘내면 되시거든요. 거래가 최근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네. 너무 안 좋았던 거를 뭐 5G 갖고 계신 그 시청자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뭐 오이 솔루션, 서진 시스템, 뭐 솔리드, 뭐 KMW 이런 것들 되게 많은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서는 이제 버리지 말고 악재가 다 반영됐기 때문에 이제 레벨업이 될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서 25,000원 정도에 파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팍팍!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김홍래.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NC소프트인데요. 좀 최근에 좀 많이 밀렸죠.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8만 3천 원에 10%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사신 거구나. 그죠? 아니면 오래되셨나요? 아니,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네네. 예, 제가 다른 게임 종목들도 여러 번 샀다 팔았다 했는데, 네네. 그래가지고 게임주들이 별 재미를 못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사봤는데 그냥 네. 그대로 이렇게 급락이 나와가지고. 그래요. 예. 이 모멘텀이라고 예.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 그다음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되게 강해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 그 게임주가 잘 많이 움직였을 때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언제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게임주가 가장 시장의 중심이 됐었을 때 언제? 예. 코로나 때. 밖에 활동이 그쵸. 적을 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예. 게임의 수요가 많이 줄었잖아요. 밖에 생활을 많이 하니까. 예. 그런 게 영향을 줘요. 그게 패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게임주가 네. 움직이는 시기가 있거든요. 계절 테마라고 해서 여름 때하고 겨울 방학 때 때나. 이렇게 움직여요. 예, 그때가 조금 모멘텀이 있고 그다음에 신작이 많이 나왔을 때 뭐 이럴 때 많이 움직이는 경우예요. 근데 우리가 네. 이렇게 들어오면 주식이란 건 참 공평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2년 전에 가장 많이 움직였던 게 제약바이오 섹터 코로나 때문에 강하게 움직였었죠. 그때 지금 어때요? 많이 빠졌고 게임주 역시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 되게 많이 움직였는데 지금 어때요? 많이 떨어졌죠. 그럼 지금 가격에서 내가 이 주식을 팔아야 되나 팔지 말아야 돼 고민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게 파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팔지 않는 게 좋을까요? 저는
지금 뭐 잘못 샀기 때문에 네. 좀 빨리 나오고 싶거든요. 아. 그 나올 방법을 한번 제시해 받고 싶은데. 아, 그러셨어요? 아, 네. 조금 더 사세요. 아, 더 사서 여기 38만 네. 원, 37만 원 거기다 팔면 돼요. 이 기술적 아, 반등이라 그럼- 그래요. 이게 네, 중간값이라고 네. 그러거든요. 10%를 예, 70%를 더 10%를 사버려가지고 여기서 팔아버리세요. 여기 기술적 반등이 들어있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기 저항대라 그래요. 60저항대까지는 반등이 들어와요. 이게 기술적 반등이거든요. 이 고점과 네네. 저점의 중간값까지 끌어올렸다가 얘 추세가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때 이제 과제 낙폭에 매수가 반발 매수가 들어올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자리는 좀 사서 37만 원을 팔면 돼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근데 감사합니다. 살 때는 지금 네. 사지 말고요. 양봉 예. 2개 나온 날. 아, 지금 뭐 음봉이잖아요, 계속. 그죠? 네네. 양봉 안에 음봉 3개잖아요. 그러면 매도량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사는 것보다 네네. 파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양봉이 감싼 날. 이게 봉이 음. 이렇게 양봉이 이 봉이 이렇게 양봉이 이렇게 쫙 나와가지고 이 음봉을 예, 예. 감싼 날 있죠. 그때 네. 사면 이 반등이 들어와요. 그때 매수 포인트를 잡으세요. 가격대는 생각하지 말고. 예, 가격대는 생각하지 말고 이 음봉을 양봉 이렇게 예. 감쌀 때 그때가 추세를 돌릴 확률이 많아요. 반등이 들어올 확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고 예. 양봉이 딱 들어온 날. 그다음에 오늘 이렇게 끝났다 그러면 내일 양봉 들어오면 수요일 날 양봉 들어오면 그때 사시면 돼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SK 네트워크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예, 5,400원에 10%입니다. 아, 그래서 많이 올랐네 그래도. 그죠? 네. 많이 고민하셨을 건데. 네,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최근에 왜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지금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 매수할까? 예, 제가 알기로는 전기차 충전 충전기, 그쵸. 사업을 하고 네, 그리고 예, 또 뭐 창투사도 연관이 돼 있다고 좀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충전 사업이요. 그러니까 SK 예. 네트워크스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패러다임이 바뀌냐면 이렇게 주유소가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스테이션으로 바뀌어요. 충전소로 네. 바뀌고 거기서 이제 관광, 그러니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충전할 동안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네, 이게 스테이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1층엔 예. 뭐 쇼핑몰, 뭐 2층에 휴게실, 충전할 때과는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드는 게 SK 네트워크스예요. 네, 그래서 네. 기관들이 지금 전기차 충전의 모멘텀이 있을 때 계속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끌고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고요. 이 모멘텀이 SK 네트워크스 쪽에서 충전 사업은 이쪽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네. 때문에 SK 네트워크스가 이제 전기차의 모멘텀 때문에 많이 움직였지만 이제 충전기 쪽으로 올 거예요. 그 중에서 SK 네트워크스의 실적도 받쳐주고 모멘텀이 세니까 지금 여유가 되시면 좀 더 사놓고 6천원까지 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아, 6,000원까지요? 네. 예. 그때까지 좀 끌고 가보세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장님, 안녕히 계세요. 예.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해 네, 전화 주셨어요?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어느 종목이세요? 롯데에너지 롯데? 머티리얼죠. 예. 매수가 비중은요? 67,000원에 15%.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그때 2차 전지가 잘 올라가 갖고요. 네. 이건 별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서 한 3개월 전에. 예. 예. 이게 뭐냐면 우리가 2차 전지라 하면 우리가 메인이 있어요, 메인. 그다음에 이제 사업의 네. 크기, 이게 어떤 게 비중이 크냐, 어떤 비중이 제일 크냐, 어떤 비중이 작냐. 근데 이쪽은 그 2차 전지에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크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에코프로나 네. 에코프로 BM은 주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네. 주가 아니에요, 부예요, 부.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덜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앞으로 살 때는 2차 전지라고 네.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소재 쪽은 네. 어떤 거, 양극재는 어떤 거, 분리막 어떤 거 이런 게 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네. 이 2차 전지로 네.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화학 쪽으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샀을 때 네. 2차 전지로 봐야지라고 하는 거는 약간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이 뭐냐? 반도체는 중심이 뭐예요? 딱 머릿속에 있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죠? 네. 맞죠? 이 주식이 막 움직여야 반도체들이 가는 거잖아요. 소부장들이. 그렇듯이 네.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은 작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로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렇구나. 네, 그렇게 네네. 보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지금 네. 사신 가격이 67,000원이잖아요. 그럼 이제 뭘로 네. 봐야 되냐면 사이클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이게 예, 다운 사이클에서 업 사이클에 되는 위치다라고 하면 좀 더 사도 돼요. 글쎄 더 추가 한 네. 5% 더 네, 하셔도 5%나 돼요. 10%나 추가할까요? 네, 하셔도 돼요. 이 자리는 잡는 자리이기 때문에 돌리는 자리라 네. 그래요. 이 저점에서 자꾸 네. 움직이는 자리는 이제 기술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화학 업황은 하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 논리로 네.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는 좀 더 사서 어디까지 갖고 가냐? 네. 그럼 7만 3천 원, 7만 5천 원까지 홀딩. 이 기술적 반등이 네.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가져간다 네. 생각하고 조금 더 비중을 네. 늘려도 돼요. 그래서 7만 5천 원 판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돼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건강하시고요. 네네, 힘내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예.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용국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삼성 엔지니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3450원에 10%예. 오래되셨네요. 정말 오래되신 것 같은데, 네. 그죠? 이걸 정리해야 됩니까? 왜 지금 그 3만 원 안 넘어서서 예, 이번에 넘을 것 그냥 같아요. 팔지 마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아. 안 돼요? 좀 더 기다릴까요? 예, 어차피 뭐 되게 많은 시간을 줬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조금 더 기다린다고 우리가 조금 어떻게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뭐 오랜 시간을 기다렸기 예. 때문에. 그러면 조금 내가 시간을 줘서 손해 안 보고 나오는 거는 어떨까요? 진짜 오래 기다리셨는데. 그쵸? 예. 이게 올해는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사이클 자체가 위쪽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우리가 볼 때 업황이라고 플랜트 쪽은 좋고 삼성 엔진 실적이 좋고 그다음 바닥을 많이 기었기 때문에 날바닥이라 그래요. 이게 올봉이거든요. 올봉에서 날바닥은 나중에 레벨업이 세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더 준다면 우리가 연말까지 좀 본다라고 하면 4만 원까지 가져가는 거 어떨까요? 그럼 지금 더 매수해도 됩니까? 지금 괜찮아요. 저는 괜찮다고 봐요. 내 시간이 있고 아, 여유가 그래요? 있다면 이 가격은 예. 얘는 그 삼성 엔지니어는 건설 쪽보다 플랜트 쪽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 중동 쪽, 이 플랜트 사업 쪽이 더 낫거든요. 근데 건설 업황을 예. 하는데 플랜트는 나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3만 원 이상 된다라고 하면 좀 더 끌고 가서 계속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감사합니다. 좀 더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4만 원 잡고 하반기까지 끌고 가는 전략 드릴게요. 잘 참고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국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 궁금해 네. 전화 주셨어요? 두산이요. 두산 사셨어요? 매수가 네, 네. 비중은요? 98,000원 10%요. 이거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게. 로봇이 요즘에. 맞아요. 로보틱스 상장 때는 네. 그래요. 그 이슈가 있어가지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지주사 관련주가 그래요. 움직이는 건데 그 모멘텀을 네, 가지고 네. 우리가 매매하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네, 네. 매매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물대를 넘어가지고 그냥 매수를 한 건데 네. 보니까 뭐 11만 4천 원 그쪽 계가 또 매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그쪽 계에서 팔면 어떨까 해서 한번. 맞아요. 네, 예. 맞아요. 여기 11만 원 정도 매물이 있어요. 매물이라고 네, 네. 하는 건 뭔지 알죠? 네. 이 매물은 쉬워요. 이렇게 삐쭉한 데 있잖아요. 이렇게 삐쭉 이렇게 네, 삐쭉 네. 올라온데 이렇게 삐쭉삐쭉 예, 예. 올라온 데는 뭐예요? 여기가 앞정이잖아요. 네, 네. 이렇게 우리 지나가다가 예, 앞정 예. 밟으면 피 나요, 안 나요? 피 나죠. 취하죠. 예. 그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안 팔면 그렇죠. 아파요. 그죠? 또 팔면 괜찮은데 안 팔면 조금 더 수익을 내야지 하다가 올라가면 좋은데 안 올라가면 밑으로 네, 확 네. 밀려요. 그게 여기 요 자리잖아요. 요 자리. 그죠? 삐쭉삐쭉한데 네, 네. 이 자리를 넘어가면 새로운 시세를 나는데 못 나가면 네. 그때 팔 걸 아파요. 시간과 고통을 주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반 정도 줄이고 그다음에 네, 네. 이제 홀딩해 보는 거죠. 왜 그러면 로보틱스 상장이 좀 이슈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네, 모멘텀이 네. 있기 때문에 오늘 또 강하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예. 보고 그거 넘어간다고 하면 그 위에서 팔아버리면 돼요. 네, 그러니까 한 11만 원 정도에서 그냥 팔고 조금 기다려보면 되겠네요. 예, 기다려 보면 돼요. 예. 네. 그렇게 한번 네, 대응 한번 알겠- 해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적 기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국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첨보 네, 매수가 비중은요? 23만 7,160이요. 확 밀려가서 많이 걱정하셨겠어요. 네. 되게 놀라셨죠? 이거 물타기에서 계속 내린 거거든요. 그래요? 그럼 빨리 나오셔야겠다. 그죠? 그래서 네. 이거를 좀 물타기 더 해도 되나 해서요. 아니 무섭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으면
뭐, 무서운데 이제 네. 빨리 네. 좀 낮춰놓고 네. 얼마에 파시게요? 그거 비슷하게 나오면 팔라고요. 아, 내 매수가 언저리 오면? 네. 예, 거기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여기에 저항대라 그래요. 뭐 첨보는 얘기 안 해도 돼요. 뭐 배터리 관련 주고 뭐 첨보 뭐 말 안 해도 뭐 일반적인 사람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이 자리는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지금 저점 잡고 올라왔잖아. 그럼 여기 저항대가 있어요. 22만 원까지는 반등이 들어와요. 여기서 추세를 만들어요. 위쪽으로 갈 건지 떨어질 건지 이게 과대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요 언제에서 팔면 돼요.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더 빨라요.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물타기 빨리 하는 게 낫죠. 저는 사가지고 내가 만약 이거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저는 사가지고 요 언제에서 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매도하고 나오면 돼요. 여기가 급락이 나왔던 자리잖아요. 요 자리까지 반발 매수 네네. 들어왔다가 떨어지더라도 밑으로 떨어져요. 한 번 더 끌어올려놨다가 치고 갈 거냐라고 했을 때는 좀 어려운 자리예요. 부담이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게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그 반발 매수라고 하거든요. 요때 팔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건강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현대 이화요 20%고 79,700원입니다. 아, 그래요?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 산 지가 꽤 됐어요. 네,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잘 안 가죠. 네, 네. 근데 이제 움직일 거예요. 그 부품단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품단들이 네.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자동차가 완성차가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품단들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타이어가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우리가 현대 위아라든지 뭐 만도라든지 현대 모비스 못 가는 이유가 전기차 판매가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품단들이 잘 못 가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데이터가 부족해서 그래요. 전기차의 이 부품 수급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해요. 뭐가 오류가 많은지, 뭐가 잘 고장 나는지 이런 데이터가 작기 때문에 부품단들이 실적이 약간 좋지는 않아요. 그런 영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시기가 지나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 부품단들 잘 봐야 돼요. 현대모비스, 현대유아, 만도, 한우시스템, 중소형들단들은 되게 많이 갔어요. 화신이라든지 SL이라든지 뭐 세종공업이라는 것들은 가벼운 것들 많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무거운 종목들이 못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반기는 움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좀 끌고 좀 더 살 수 있으세요? 어떻게 추가 매수? 네, 추가 매수 할 수 있으세요? 네. 조금 추가 매수해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자리라면. 하반기는 움직여요. 지금 금액대요? 예, 이 금액대는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65,000원 넘어가면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멘텀이 이제 부품단으로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이면 조금 더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금액대는 이 자리, 매도 금액 이 자리 어느 나쁘지 않아요. 선? 이 자리는 지금 추가 매수할 자리예요. 그래서 내가 매수하고 매도는 어느 선까지? 일단 65,000원이 넘어가야 돼요. 65,000원이 넘어가면 위쪽으로 열려 있거든요. 위로 뚱 열려갈 거고 65,000원에도 시간을 준다 그러면 이게 또 밀렸다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65,000원을 넘냐 못 넘냐 요 차이예요. 그래서 65,000원까지는 잘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때 판단해야 돼요. 네. 예, 지금 금액대에 추가 매수해요. 10%만 더 추가 저는 매수요? 저는 매수할 수 있어요. 제가 많이 갖고 있다면 저 매수할 겁니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이 끝났네요. 상담 못한 것들은 내일 강연에서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전달해 드릴 거니까요. 시간 내신 분들은 역삼 강연에 꼭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내일은 또 부평에서 김도우 멘토님이 강연에 있으니까요. 인근에 계신 분들 많이 와서 유업 전략을 잘 공유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하시고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